연일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뭐 필리버스터에 어제는 또 장애 투쟁에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아침 어느 일간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은 이미 연성독재를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성독재를 막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자 정말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 다 그 심정으로 애써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요새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를 보면 이거는 우리한테 내란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입법 내란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이 뭡니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국헌 문란할 목적으로. 민주당은 사법 파괴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법안마다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게다가 그 방법은 어떻냐?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마디로 위헌, 위법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이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입법 내란의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사위가 그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법사위에서 이 절차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자, 뭐 아시다시피 간사 선임은 국회법 60조 2항에 따라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무기명 투표소 처음 보셨죠? 무기명 투표소를 하고 일사부재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사부재의의 의는 발의하거나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사 안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있느냐. 이 엊그저께 대법원장 청문 요청서를 통과시킬 때 그날 아침의 상황은 우리는 피켓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 행위를 이 가짜 뉴스에 따른 지금 사법 파괴에 대해서 그것을 알리면서 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켓을 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시간에 우리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내란 정당 아웃이라고. 그러니까 이 피켓은 회의장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하면서 국회 경위를 13명을 난입시켰습니다. 그 당시 법사위에 우리 당 의원들은 달랑 4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 한 명당 3명씩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피켓을 띄라고 3번 경고하더니 바로 퇴장을 명했습니다. 이게 위원장의 회의장을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의원들한테 퇴장을 명하는 거는 정청래 위원장이 처음인데요. 지금 점점 다 따라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심각한 일종의 국회법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 청문회에 관한 이 요청서는 느닷없이 국회 회의 진행 중에 어떤 협의도 없이 들이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은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경험하실 텐데 토론 종결권이라는 이유로 우리 당 의원 1명, 민주당 의원 1명 하고 나면 토론 종결을 합니다. 이거는 국회법 60조의 의원의 무제한 토론권을 또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모두 국회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국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입법 내란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나흘 동안 법안 뭐 여러분들 잘 공부하셨지만 뭐 방송 미디어법은 위인 폐법이요, 뭐 증감법은 소급입법이요, 정부조직법도 법률로 인해서 헌법상의 기구를 부정하는 거 전부 다 위헌입법인데요. 자, 이들의 마지막 목표는 역시 저는 사법정합이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늘 얘기했습니다. 진보 좌파 30년 집권, 좌파 10년 집권. 그런데 5년 만에 정권을 뺏기고 나서 이유는 딱 하나다.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을 잡고 지금 가열차게 검찰을 해체하는 걸 지금 이루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법 장악을
향해서 이들의 걸음이 빨라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장 탄핵, 두 번째는 대법관 증언, 그리고 세 번째는 내란 재판부, 그리고 네 번째는 법 왜곡죄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작은 대통령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를 신호탄으로 봤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는 발언을 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엊그저께 9월 22일에 이 청문 요청서를 이렇게 갑자기 통과시켰습니다. 뭐에 근거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금 전에 송원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가짜뉴스 조작 증거에 의해서 이 청문 요청서를 통과했습니다. 5월 1일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5월 2일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4인 회동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버가 녹취록을 띄웁니다. 5월 14일 법사위에서 그 녹취록에 믿거나 말거나 써 있는데 그 녹취록을 띄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다라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거 하려면 증인으로 유튜버를 신청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튜버는 쏙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청하라고 해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은 결국 저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어저께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사유서가 아닙니다. 사유서는 그 청문회가 위헌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텐데 위헌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헌법 103조의 이 사법부 독립 문제, 그리고 법원 조직법 65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국감장에 끌고 오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을 끝까지 압박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죠.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이 큰 목표라면 첫 번째로는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내란하면서 우리를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내란죄가 혹시라도 유죄가 안 나올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 끝에 유죄 재판을 무조건 해라 하고 지금 찍어내는 것.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큰 틀의 사법 파괴를 위해서 좌파 100년 집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지경에 이른데 법원도 책임이 자유롭지는 않다.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이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막 찾다 보니까 이 헌법 84조의 학설에 다툼이 있지 않느냐,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 84조에 대통령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않는다의 소추는 재판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중단했는데 제가 어저께 2010년 3월 법제처에서 나온 거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학설이니까 이런 설 저런 설이라고 자꾸 도망가는데 2010년 3월에 법제처에서 나온 해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다수설이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법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헌법 84조를 보나 또 헌법 68조 2항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 재선거 규정에 판결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은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뭐 서명운동도 하시고 그러지만 검찰은 즉시 변론을 제기해라. 또는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라. 그리고 법원은 즉시 변론을 제기하라고. 그러니까 검찰은 제기 신청을 하라. 법원은 즉시 제기하라라는 주장을 좀 집요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대법원장 선거 개입에 관한 청문회라고 이유를 붙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그러면서 말하면서 남는 것이 6만 쪽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받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된 것은 이미 3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대법원에서 그 당시 발표한 것처럼 1심과 2심이 유죄 무죄로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에 사법부 신뢰 문제 그리고 국민들에게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한 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법원의 재판은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거 뭐 기초 발제를 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대법원장 재판을 재개하는 것, 이것이 저는 사법부 파괴를 막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중단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더 집요하게 계속된다. 왜? 바로 재판을 뒤집고 공소 취소를 하고 재판을 중단하고 이런 재판을 영원히 중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이런 갖가지 사법부 흔들기를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법부가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것만이 사법부 흔들기를 막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함께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의회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의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질서 유지권의 발동 그리고 퇴장 명령 이런 의회가 한마디로 비민주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회 정상화를 계속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과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핵심적인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 정상화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법사위원장 돌려달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님 수고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이 협상을 하실 때 우리의 필리버스터 지금 저희가 남은 수단이 필리버스터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필리버스터만으로는 아예 막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무기로 법사위원장을 다시 찾아서 결국 견제와 균형을 의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그를 통해서 연성 독재를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이제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 두 분과 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하실 텐데요. 결국 2심 재판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3심이 왜 빨리 됐는지를 아실 거고요. 그 3심의 노력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는 법사에서 계속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사법 파괴 안 되도록 사법부 지키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